자, 작년에 비율 분석법에서 우리가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세 문제 중에 하나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계산 문제 하나, 그리고 이론 두 문제, 그래서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내용은 세 문제 다 쉬웠어요. 개념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비율 분석법에 여러분이 나오는데, 우선 전형적인 문제, 요즘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하죠. 자, 10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 보시면은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은 추가로, 동그라미 추가로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출 승인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은 LTV가 주어졌죠. 자, LTV는 담보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5억. 자, 5억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하면 시장 가치 기준 몇 프로? 50%다. 0.5. 자, 그러면 대출금은, 자, 5억에 50%니까 얼마죠? 2억 5천만 원이 우리가 나오죠. 자, 우선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DTR이 나오죠. 자, DTR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 또 얼마 나오죠? 지금 6천만 원이 나오고, 이 연간 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죠? 40%.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뭐를 곱한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연저당 상수가 주어져서 이 수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인데, 연저당 상수 얼마? 0. 얼마? 1. 6천만 원 0.4 곱하면 2,400만 원. 자,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를? 우리 10을 곱해주죠. 요거 소수점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면 2억 4천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두 금액 중 공통적인 금액입니다. 자, 두 금액 중 공통적인 금액 얼마죠? 2억 4천, 작은 금액이죠. 자, 여기서 기존 대출금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 얼마? 7천만 원을 빼주죠. 자, 7천만 원을 우리가 빼주면은 얼마 나온다? 우린 추가. 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이게 얼마죠? 우리 1억 7천만 원이 구하고자 한다. 자, 이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 요즘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이 DSR을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또는 총체적인 상환 능력인데, 분자가 뭐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출받은 모든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101번. 재무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투자 수익률은 늘 출제한다고 했죠. 순영업소득을 뭘로?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 총투자액이 포인트고, 지분투자 수익률은 지분수익률이죠. 세전 현금 흐름을 뭘로?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 1번, 2번은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수식이에요. 3번, 대부비율이 높아진다. 여러분, 대부비율은 뭐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높아지면은 지렛대 효과 당연히 커질 수 있죠. 동일한 투자하는 경우에는 뭐가 크다?
여러분 순소득승수와 총소득승수 보면 어디가 커요? 자, 총소득은 여기는 분모고 소득승수는 여기에 분모죠. 분자는 총투자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총투자 금액이 10억이다. 똑같다. 동일한 투자니까 자, 총소득이 2억이다. 그러면 5가 되는데 총소득에서 뭐를 뺀다? 총소득에서 이제 경비를 빼서 여기 1억이다. 그러면 얼마? 여기 10이니까 어디가 커요? 여기가 커요. 아까 세점보다 세후가 크듯이 총보다 뭐가 커? 순이 커요. 자, 4번 맞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하면 안 되고 아까 앞 시간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원리금 지불 능력이 뭐다? 충분하다는 의미. 1보다 뭐? 크면, 작으면 하니까 틀린 지문. 자, 102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 종합자본환원율은 뭐의 역수? 순소득승수와 서로 역수관계라고 배우셨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죠. 자,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이 아닙니다.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의 비율. 자, 총소득 승수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총소득.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고 대부 비율은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100%보다 높을 수도 있다. 자, 외환 위기는 120% 넘어가서 생겼잖아요. 100%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용어 몇 가지 용어 잘 LTV, DTI,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요 네 가지는 출제 단골 용어입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29번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갑니다. 자, 고정금리는 금리가 뭐가 됐어요? 고정. 자, 대출 실행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고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된 거죠. 대표적인 우리나라는 뭐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예요. 자, 고정금리에서 시험 많이 나오는 것은 어느 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여러분 대출 이자율, 약정 이자율, 계약 이자율, 저당 이자율 다 같은 말인데 자, 요거보다 크냐 작냐 요걸 우리 출제를 하죠. 자, 차입자. 여러분 차입자는 누구죠? 주택 수요자. 대출자는 누구? 금융기관. 자, 대출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차입자가 인데 금리는 고정됐거든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차입자는 낮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이익이고 대출자는 손해를 본다. 이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부담을 하고 이 손해가 계속 되면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지 않아요. 뭐도? 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넘길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그래서 선호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출자는 높은 대출금리로 이자를 받으니까 이익인데 차입자는 뭐를 본다? 손해를 봐요. 그럼 차입자인데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을 해서 손해를 보는데 이때는요. 이 경우에는 시험 문제 26회 7회 2년 연속 요게 낮을 때 조기 상환 발생 요걸 정답으로 2년 연속 출제했어요. 정답으로. 그래서 뭐 있다.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돈을 빌려야 돼. 여러분, 요걸 뭐죠? 리는 다시 빌려야 돼. 다시 자금을 융통받아서 한대. 이것을 여러분 시험 문제 또 2년 전에 계산 문제로 출제했죠. 틀린 사람 많았을 거야. 대환대출. 은행에서 많이 쓰죠. 이 재금융을 대환대출인데, 대환대출을 통해서 차입자는 금리가 높은 걸 갚아버려. 예? 갚아버려. 이걸 뭐죠?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출제를 또 하죠. 조기 상환하는 거. 언제 조기 상환한다? 이때 한다. 이때.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고정금리 대출이고,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를 차지하는 무슨 대출?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뭐? 변동하는 대출. 금리 변동 대출. 자,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뭐를 대준 금리? 가산 금리. 가산 금리는 뭐에 영향받죠?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가산 금리가 필요해요. 차입자의 은행의 연체 실적, 거래 실적과 관련한 신용도와 관련이 있고요. 그럼 대출 중간에 변동하는 거 뭐가 변동한다? 기준 금리가 변동하는데, 우리나라는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금리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 91일 요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2012년 말에 도입된 게 있죠. 은행이 돈을 빌릴 때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거든요. 이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우리는 CD는 어떻게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요걸 하죠.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한 지수를,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걸 코픽스라고 해요. 코픽스. 이자율 조정주기. 요즘 은행 보니까 6개월짜리가 많이 고시되어 있대요. 뭐 1년짜리도 있고. 근데 자, 이때 요 두 가지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2012년 말에 도입됐어. 이때 CD 금리가 오르고 코픽스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올라요. 반대로 코픽스가 내리면 CD도 내리고 뭐도 기준금리도 내리고 대출금리도 내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CD 발행을 통해서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은요, 은행 자금 조달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 약 1,500조 가까운 돈의 금리를 삼는 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다 CD 발행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발행 금리. 은행도 조작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너무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뭐도 미국처럼 장기 뭐 10년물 및 트레저리 빌 10년짜리 미 재무선 채권처럼 우리도 장기 국채 금리로 이걸 사봐야 돼. 그래야 이 변동폭이 작아서 여러분에게 유리해요. 변동폭이 너무 커. 우리나라는 CD 발행 금리에 따라 금리가 어떻게 3% 갔다가 8%까지 가고 그래요. 2004년도에는 몇 프로? 8%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금융 약속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시험 문제 요거 잘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항상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다는 거 염두에 좀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다는 거. 그럼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일수록 시험 문제는 짧을수록 누가 불리하냐면 차입자가 불리해요. 차입자는 왜 불리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또 투자와 더불어서 많이 내죠. 물가가 지속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하니까 금융기관은 손해요. 빌려준. 그래서 금융기관은 뭐를? 대출금리를 뭐해? 인상을 해요. 대출금리를 인상을 해서 우리는 화폐가치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뭐 전가를 시켜요.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차입자는 뭐다?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하다 이 얘기죠. 이 지문 또 많이 내고 또 대출 실행 시점. 자, 대충 실행 시점에 초기 이자율은 어디가? 자, 요것도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뭐 낮다. 이것도 많이 출제해요.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문제 103번 갑니다. 옳은 건데 CD 금리가 상승하면은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뭐 한다? CD가 상승하면 이것도 뭐죠? 대출금리도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 1번 틀렸고 2번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뭐 요거 높죠? 네, 높습니다. 2번 정답. 3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정상적인 주택 수요 당연히 증가합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틀렸고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야. 여러분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았어요. 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았어요. 예상이 예를 들어서 2%인데 실제가 4%입니다. 제가 이거 더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예상한 게 얼마인데 올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빵도요. 늘 사다 먹은 게 빵이 11,000원 했는데요. 이게 13,000원이다 어느 순간. 2,000원 오르면 이게 얼마? 기본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더 높은 것 같아. 이거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게 예상하지 못한 게 발생해. 그럼 금융기관은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상을 2%에서 융자도 해주고 다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 실제 4%면요. 금융기관 머리 아파. 예상하지 못한 2%가 발생하면요. 명목상의 대출금리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죠. 대출금리는 변화가 없는데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해요. 명목상의 대출금리는 변화가 없어요. 고정돼서. 하락을 해서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채권자인 은행은 당연히 손해를 보지. 그리고 채무자인 여러분, 누구? 여러분, 차입자는 뭐 한다? 이익을 얻게 돼. 이 지문이 여러분 4번 설명. 5번, 대출 비율이 높아진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지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뭐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집니다. 5번 틀린 지문 104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에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개념 맞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인데 이전에 CD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말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입자는 뭐를 변동금리 대출 받으면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죠. 뭐다? 이때는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인 변동금리 대출 받으면 안 되고 뭐를 받아야 돼?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지. 4번 정답.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이렇게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뭐 한다? 전가하는 방식으로서 금융기관에 차입자에게 전가니까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 한다? 낮출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105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여러분 요거 고정금리 대출은 시장금리 상승기에 누가 금리 위험 누구에게? 대출자.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에게 1번 정답. 고정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하락기에는 누가 발생한다? 자, 여러분 금리 요거 하락기죠? 하락기는 차입자는 조기 상환해요.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금융기관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조기 상환 위험은 금융기관, 대출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출자는 조기 상환을 여러분이 할 때 미상환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차이는 무슨 거죠? 예상 인플레이션. 자, 명목상의 금리, 네, 실질금리에다가 뭐를?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요것을 넘어가면 이 차이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됩니다. 변동금리 저당대출은 금리 위험에 비대칭 문제가 없죠. 왜? 차입자가 증가하니까. 고정금리 대출보다 일반적으로 통상 이자율이 낮다. 이게 포인트죠. 맞는지 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정 주기가 멀수록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누구에게서? 대출자에게서 누구에게로? 차입자에게로 전가됩니다. 맞는지 뭐. 자, 대출 상환 방식 작년에 계산 하나 문제 또 지문으로 또 출제했는데 재작년도 2문제, 요즘 계속 2문제에 걸쳐서 나오네요. 올해도 당연히 출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가지가 나오죠. 자, 3가지가 나오는데, 자, 우선은 이렇게 나오죠. 자, 원리금 상환액을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죠. 자, 만기가 나오죠. 자, 처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고 이렇게 원리금이 점차 감소하는 여기 바로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여러분 처음에 원리금이 많고 점점 줄어들거든요.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건 뭐죠?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갚는 건 뭐죠?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작년에는 계속 작년, 재작년 여기서 또 2년 전 또 요걸 이해하는지 정답을 물었대요. 자, 작년에도 여기서 또 출제를 하는데 이자 지급 곡선, 또 원금 상환 곡선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럼 첫 번째 달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달 초기에는 이자는 가장 많고 원금은 가장 낮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는 체감하고 원금 상환액은 체증을 하고 만기에 약 얼마?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50% 반이 상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요거 출제했죠. 자,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난다, 줄어든다. 작년 그것도 출제했어요.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대출 잔액, 여러분 미상환된 원금은 어떻게 돼요? 미상환된 원금, 대출 잔액은 어떻게 돼요? 대출금이 주어졌는데, 자, 여러분 0일 때는 뭐죠? 0일 때는 대출 실행 시점. 대출 실행 시점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갚았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금이에요. 대출 실행, 0은 대출 실행 시점에 요거는 대출금. 그런데 문제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을 매 기간 일정하게 갚으니까 원금을 일정하게 갚으니까 대출 잔액인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도 일정한 금액씩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가니까 또 여기도 미상환된 원금도 이런 또 곡선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CPM. 자, 이것을 우선 확인을 해둬야 돼요. 자, 원리금 체증식은 어떻게 한다? 처음에 이렇게 원리금 상환을 적게 갚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점점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많이 갚는 게 바로 뭐죠? GPM이죠. 그래서 GPM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낮다 보니까 이것이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서 미상환된 원금이 오히려 대출금보다 더 많은 이렇게 무슨 형태? 마이너스. 이거보다 더 높은 부 마이너스의 상환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게 바로 뭐죠? GPM. 자, 이 그림을 알면 지문이 다 풀리는데, 자, 106번으로 갑니다. 자, 대출 초기 갑니다. 대출 초기 보세요. 박스안에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은 뭐죠?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얘기죠. 자, DTI예요. DTI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은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인데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거. 자, 여러분 초기에 가장 낮은 거 어디 있어요? 가장 낮은 거 봤더니 요거죠. GPM. 소득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소득은 이렇게 갈 때 그중에 가장 낮은 건 요거지. GPM. 요거는 소득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대출 초기는 GPM이고 중간 봅니다.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 요것은요. LTV야.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은 뭐야? 저당 잔액은 중도 갚을 때는 미상환된 원금이고 대출 받는 시점에는 대출금. 대출 받는 시점엔 대출금이고 중도 상환 시점에서는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그럼 이거죠. 자, 대출 중간에 주택 가격도 이렇게 또 올라가죠. 주택 가격 대비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낮은 거 어느 거? 요거. 가장 높은 거 요거. 가장 높은 거죠. 가장 높은 것은 GPM. 대출 말기로 갑니다. 여러분 대출 말기로 가면은 요 얘기죠. 자, 대출 말기로 갑니다. 말기에 어떻게 돼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낮은 건 뭐죠? 예? CAM. 1번 정답. 자, 107번.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2차 년도에 이자 지급을 구하라. 자, 상환 조건은 뭐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자, 대출 우리 관련해서 금리는 연 10% 고정금리, 대출기간 20년 연간 단위로 상환하고 저당 상수 주어졌는데 이자 지급액을 구하라. 자, 뭐부터 구해야 돼요? 이자는 2차 년도 구하려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연간 단위로 상환하네요. 연간 단위니까 매년. 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은 얼마죠? 1억 원. 1억 원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 연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지금 연 저당 상수가 0. 얼마? 117. 117이니까 117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1회차에 이자는 얼마냐? 1회차 이자는 융자잔고 아직 처음에 돈 안 갚았으니까 1억 원에 뭐를 곱해줘? 연 이자율 몇 프로? 10% 곱해줬더니 얼마죠? 1000만 원이 이자. 그럼 원금은 원리금 상환액 1170만 원에서 이자 1000만 원을 빼주니까 170만 원이
우리가 원금에. 그럼 2회차에 뭐를 구하냐 하면 이자를 구하는 것은 융자장고. 네, 융자장고는 우선 대출금 1억을 해서 첫 번째 얼마? 원금 170만 원 뺐으니까 이걸 상환한 건 빼죠. 그러니까 얼마? 9,830만 원이 융자장고에 연 이자율 몇 프로? 10% 곱해줬더니 얼마 나오죠? 983만 원. 983만 원이 이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로 갑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상환 첫 해에 원리금 상환액. 자, 첫 해에 원리금 상환액은 어디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작다. 그래서 틀린 질문 기억. 자,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적이 적합한 거 요거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럼 GPM은 뭐예요? GPM은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자, 세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개 상환하는 원리금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뭐다? 감소한다. 딕은 맞는 질문. 자, 네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개 요거죠? 매개 상환하는 원금액은 점차적으로 뭐? 늘어난다. 네 번째 질문이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딕은 니을이 맞죠? 5번 정답. 자, 109번 주택금융과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의 원금은 저당 원금을 상환기간이 뭐죠? 대출기간으로 나누죠. 네? 그래서 여러분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 그러면 C, A, M에서 어떻게? 우리는 매 기간 원금 상환액은 저당 원금이 뭐예요? 저당 원금이 대출금을 뭘로 나온다? 대출기간, 만기로 나눠주죠. 대출기간이 뭐죠? 융자기간, 저당기간, 상환기간. 그래서 쉼표 앞에는 맞았어요.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이자는 매 기간 말에 융자장고, 저당 장금. 여러분 저당 원금이 아니에요. 융자장고 미상환된 원금에 이자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때 저당 장금입니다. 저당 원금이 아니라 저당 장금. 그래서 1번 틀린 질문. 2번 체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여러분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죠. 초기에 대출 잔액이 증가, 여기까지는 증가했잖아요. 증가하다가 감소해. 틀린 질문. 지속적으로 감소하니까 틀렸죠. 3번 역연금 저당, 주택연금입니다. 차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동안 대출자로부터 매 기간마다 연금 형식으로 일정액을 지불받는 그 개념 맞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이렇게 여러 개 지문을 묶어서 출제를 했어요. 작년에도 연금에서 정답 물었습니다. 작년은 3번 정답입니다. 자,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상환 기간 동안 기간 초에는 여러분 기간 초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은 적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기간 말에는 어떻게 돼?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저당 지불액. 여러분 저당 지불액은 증가한다고 증가 밑줄 아니죠. 여러분 초기부터 만기까지 저당 지불액은 똑같아. 동일하다. 틀린 질문. 네 번째,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에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구? 대출자가 불리. 또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을 경우 반대로 차입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합니다. 3번 정답. 자, 110번. A 금융기관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두 방식에 의해서 구한 첫 번째 월 불입액의 차액은 얼마냐 묻죠. 자, 주택 가격은 얼마? 주택 가격은
6억 원인데 담보 인정 비율은 50%니까 대출금은 3억 원. 대출금은 3억 원입니다. 자, 대출 조건 보세요. 대출 조건은 매월 말 상환, 매월에 동그라미, 매월 말 상환이니까 월 이자율은 0.5%, 월 저당 상수 이용하면 돼요. 자, 원금 균등에서는 뭐다? 첫 번째 월 불입액 얼마?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첫 번째 월 불입액은 중요한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3년 기간 동안을 뭐다? 거치한다. 여러분 3년 동안은 뭐 한다? 거치를 하면 거치 기간 동안에 뭐만 갚아요? 이자만 갚아. 이자만 갚아요.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갚으니까 이자는 대출금 얼마? 이자는 대출금 얼마에서 3억 원에서 이자를 갚는데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월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지. 월 이자율 몇 프로? 0.5%. 1% 하면 300만 원인데 0.5%니까 얼마? 150만 원. 자, 여기 대해서 CP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거치기간 없어요. 거치기간 없으니까 매월 거치기간 없으니까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1억. 대출금 얼마? 3억 원에 뭐를 곱해준다? 월 저당 상수를 곱해줘. 대출금 3억에 월 저당 상수 얼마죠? 0.006443을 3억에 곱해주면 194만 3천? 193만 2,900원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차액은 얼마? 요 차액은 43만 2,900원이 차액이 있다. 2번 정답. 이런 간단한 인데 둘 다 공식 알고 있느냐 확인하는 문제. 2번 정답. 아직 이런 유형은 출제 안 했어요. 여러분 26회 작년 28회 26회 3년 전 작년은요. 전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계산 문제 출제했어. 그럼 이제 타임이 뭐 될 때 됐어?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출제하든지 아니면은 원리금 균등이 출제할 타임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112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112번부터 갑니다. 다음과 같이 고정금리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의 주택 저당 대출을 받는 경우 매월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은 얼마냐? 매월이죠. 자, 무슨 거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인데 또 뭐죠?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박스 안에 대출금 얼마? 대출원금은 1억 원 곱하기 뭐를? 매월이니까 월 저당 상수를 곱하는데 공식은 엄청 이상한 게 나와요. 이런 거는 어떻게 뭐 틀려주는 게 뭐 예의지 뭐.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이? 요건 연금에 유도를 해야 돼. 연금의 현가계수 구해서 역수로 가야 돼. 여기에 저당 상수, 연금의 현가계수 구해서 요거 역수 구해놓고 들어가야 돼.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럼 요거는 얼마냐 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연 이자율이 5%니까 0.05인데 월로 가야 되니까 12개월로 나눠주면 돼. 예? 자, 12개월 나눠주면 돼. 요것을 좀 달리 고칠까요? 좀.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X는 지수법칙에 따라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요것은. 자, 요것은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요것을 뭐 한다? 분모를 통분을 해요. 요걸로 분모를 요걸로 만드는 거죠.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R. 분모 분자 요걸 곱해줘. 자, 분자에도 뭐를 곱해줘? 1 플러스 R에 N승 곱해주고 분모에도 곱해주면 요거 약분되죠?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나와. 자, 요것을 그대로 가면 돼요. 1 플러스 자, 연 이자율이 5% 0.05인데 월로 가니까 12개월로 나눠주면 되겠고 N승은 1년은 12개월이니까 10년이니까 120개월 마이너스 1승.
0.05에 또 12개월 따지면 월 이자율 곱하기 1 플러스 또 0.05 월 이자율입니다. 12개월 나눠주고 얼마? 또 120승. 요게 월 저당 상수 여기 들어가면 돼요. 4번 정답. 자, 111번 문제로 갑니다. 5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여러분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이렇게 원금은 뭐다? 일정하게 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원금은 이렇게 매기 일정하게 가요. 그리고 또 뭐다?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데 이자는 이렇게 와. 융자 잔고가 일정하게 줄어드니까 융자 잔고에 이자를 곱한 이자도 점점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어. 자, 요게 바로 무슨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번 개념입니다. 맞는 질문.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은 대출금에 뭐를 곱했죠? 지금 저당 상수죠. 감채기금 개수가 아니라 저당 상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2번 정답.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만기 이전에는 뭐만?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의 일시로 뭐를?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하죠. 3번 맞고 체증 분할 상환 방식은 GPM이죠.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이 상환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금이 점점 이렇게 상환이 점점 되면은 이자는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자액은 비중은 줄고 매기 원금 상환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은 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 니츠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여러분이 니츠인데 요즘에 출제는 어디서 하고 있다? 법 조문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니츠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우선 그것부터. 간접 투자. 전문가가 투자를 하잖아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우선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는 뭐 5년이면 오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소액 자금을 모아서 뭐 예를 들면 3천억이면 3천억 이렇게 만들어서 투자해요. 이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게 바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이 개념이라든지 회사 형태라든지 시험에는 요걸 많이 2년 전에는 또 설립 자본금에서 정답 물었죠. 또 6조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우리가 10조. 여기서 우선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우리 주식, 공모. 자, 주식 공모 어떻게 할 거냐? 주식 공모. 그리고 주식 분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자산의 구성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 현물, 출자라든지. 또 자금, 차임 및 사채, 발행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 정답을 많이 묻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특히 이쪽을 많이 묻죠. 시험 문제 정답 지문을 보면은 여기는 또 요거 자기관리 요걸 많이 묻고 또 여기서는 요걸 많이 묻죠. 자,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페이퍼 컴퍼니가 바로 무슨 회사? 명목회사.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무슨 회사? 본점에 지점을 둘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있는 여기는 무슨 회사? 실체회사. 우선 요걸 많이 출제하죠. 또. 자, 1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옳은 것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70억 원 이상이 되는다. 70억 원이죠. 요거. 4번 보세요. 4번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얼마? 50억 원. 최저 자본금인데 100억이 아니죠. 50억. 자, 2번, 3번은 설립자본금인데 여러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이죠. 요거 2년 전에 정답으로 물었어요. 그럼 위탁과 기업은 각각 얼마? 여기는 3억 원. 3억 원. 3억 원이 되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영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1번 정답이고 114번 틀린 것.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5억 원 이상 맞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의하며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 제5조 1항과 2항을 연결했어요. 쉼표 앞은 1항, 뒤에는 2항이죠. 현물 출자한 설립은 할 수 없다. 설립 가능하니까 틀렸네요. 2번 정답.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얘기죠. 자산에 투자 운용을 어디에? 자산 관리 회사에 뭐 한다? 위탁을 해야 된다. 자, 4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렇지만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인 경우는 여기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인 경우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이 몇 프로? 여기는 70% 이상. 80%에서 여기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70% 이상이 돼야 된다. 자, 5번째,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115번 옳은 것.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가 아닙니다.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상근 임원 둘 수 없다. 자, 2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 틀렸죠. 실체회사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예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건 뭐다? 우린 자기 관리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 이런 말 없죠? 여러분 주식 우리 배당은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번 틀렸고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여러분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요거는 요거의 개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 요것도 한 3번 출제했죠.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4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 법 제2조 제4호에 나온 개념입니다. 4번 정답. 자, 5번은 주식 분산인데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입니다. 20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주식 분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죠. 주식 공모와 주식 분산 요거는 기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뭐죠? 우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뭐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안에서 뭐 한다? 자금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법조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 자주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하고 또 배당도 하나 확인해 둬야 됩니다. 배당이 또 작년에 바뀐 게 있거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배당이 바뀐 게 좀 있어요. 50% 이상에서 90% 미만, 90% 이상에서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니츠 올해 요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법조문 자주 보면 답이 보여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난이도는 중으로 출제하는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또 난이도 중으로 출제하는 게 PF. 원래 뭐 북한과 무슨 이 도로 철도하면 PF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 사업을 했는데 PF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또 출제 예상되는 게 또 PF입니다. 그래서 PF도 원래 출제 예상되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